액자명화 타겟. 여러분들 무슨 영화인지 모르죠? 저도 무슨 영화인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봤어.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좀 봐야 하는 영화일지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게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신혜선 배우는 연기를 잘하셨습니다. 뭐 항상 잘하니까 이분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은 어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중고 물품을 당근에다가 올려놓고 뭐 죄다 남탕이야 이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길을 걷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실제로 들어봤는데 그 중고 물품을 팔 때 일부러 여성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 예쁜 여자분들하고만 거래를 하는 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이제 그런 애 중에 하나인가 봐. 근데 어떤 연불리 0206이라는 예쁜 여자 푸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물건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나요? 이러면서 이제 문자가 오니까 얘가 신나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활동 배지도 한 3개 정도 있고 뭐 나쁘지 않게 뭐 평도 좋고 해가지고 좋다. 예쁜 여자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쁜 여자를 만나서 뭐 개수작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여자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인 것 같아요. 얘 뭐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자한테 바로 답장을 하는데 이제 개수작이 들어가죠. 얘가 지금 팔고 있는 게 아이맥이에요. 그러니까 PC 같은 거죠. 맥이 꽤 크기가 크잖아요. 그리고 작동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맥이 사이즈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좀 들고 나가기는 좀 그렇고 집에 와서 뭐 가져가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끌어들여요. 뭐 나쁜 짓 하려는 건 아니야. 여기서 이제 집으로 오셔야 되니까 전화번호하고 집 주소하고 다 얘기하죠. 이 와중에 이제 신혜선 배우의 직업 같은 게 이제 좀 나오는데 인테리어 회사 직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직원분들, 김목수 같은 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좀 실수를 좀 하셨어. 세로 타일 깔아야 되는데 뭐 가로 타일을 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신혜선 배우가 좋게 좋게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탁탁 좀 쏴댑니다. 인부분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김 실장님한테, 김 실장이 이제 사장님이 안 보이셔. 그러니까 사실상 대장이야. 김 실장님한테 이제 남 탓을 해요. 저희가 분명히 몇 번이나 세로로 해달라고 했는데 가로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 실장님은 또 실수를 하고 이제 남 탓을 하네 이러면서 김혜선 배우가 좀 실수가 좀 잦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좀 핑계가 좀 많구나, 그리고 좀 화가 좀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집에 이제 세탁기가 고장 나 있어요. 새 세탁기를 사려고 하니까 막 100얼마씩 하잖아요. 세탁기 싼 거 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수리를 알아봤더니 수리비는 50만 원이래. 수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니까 이 모터가 고장 났는데 세탁기는 모터가 90%야 이러면서 이제 모터 가려면 50만 원 된다고 하니까 50만 원 주고 20년 된 세탁기 수리를 하느니 차라리 100얼마 주고 새 걸 사는 게 낫죠, 차라리. 근데 이때 이제 신혜선의 이제 친구이자 언니인 이주영 배우가 야, 중고로 알아봐. 나 엊그저께 저기 전자레인지 30만 원짜리 그거 5만 원에 샀잖아 이러면서 당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약간 아쉬운 이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것들이 보이는데, 봉준호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예를 들어서 이게 2023년 영화인데 젊디 젊은 여자 주인공이 당근이 뭔지를 몰라. 이게 말이 돼? 세탁기가 고장났고 수리비는 비싼데 새로운 세탁기는 비쌀 때 중고 세탁기를 살 수 있다는 거를 아는 언니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디 뭐 감옥 들어갔다 오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요새는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야 당근 했어 막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당근이 너무 유명하고, 중고나라는 심지어 10몇 년 전부터도 베스트 사이트였는데 그 여자의 아는 언니가 알려줘서 알게 될 확률이 얼마가 될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곱게 자랐으면 가능해. 그러기에는 이분 세탁기가 20년도 넘은 것 같아. 여기 디테일 중에 하나가 또 세탁기인데요. 신혜선 씨의 고장난 세탁기는 저조차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세탁기입니다. 제가 84년생으로서 5학년 때까지 국민학교를 다닌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개후진 세탁기를 막 손으로 치면서 안 된다고 짜증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세탁기를 저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 군대에 있을 때 본 세탁기보다 더 굳은 거예요. 뭐 금성 거 뭐 이런 거, 진짜 골드스타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아직도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중고 가전 제품 파는 그 업체들 있잖아요. 설치까지 다 해주는. 그런데 저도 그런 데에서 냉장고, 세탁기 팔기도 해봤고 사기도 해봤는데, 여기 그냥 가시면은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 되는 거 그냥 가서 요거 작동 잘 되나요? 예, 뭐 전기코드 꽂아가지고 바로 보여드리고, 이게 아무래도 오래돼서 소리는 좀 크긴 한데 동작은 잘 됩니다.
배달해주세요. 아, 배달까지 당연히 해드리죠. 오늘 되나요? 오늘 됩니다. 이런 데가 널렸어요. 근데 뭔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며칠째 고생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당근한다고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뭐 이 시각에 아까 그 대학생, 중고거래하는 대학생은 옷에 향수 뿌리고 방에 방향제 뿌리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새끼는 애초에 중고거래가 목적이 아니야.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하는데 혹시 놀라실까봐 문자 먼저 드려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빠한테 대신 부탁했어요. 뻔하죠. 그리고 문자 받자마자 뭐 한 10초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초인종이 울리고 덩치가 존내 큰 오빠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겉 모습 이렇게 체크하고, 근데 아저씨가 이제 등치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맥을 파는 이 대학생이 약간 경계가 됐는지 방 구석에 있던 알루미늄 배트를 언제든지 요거 휘두를 수 있게 손으로 슬쩍 잡고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사람 어떻게 믿어. 근데 이분은 이제 뭐 관심도 없고 컴퓨터만 이제 열심히 보세요. 오, 기스도 없고 잘 되네요. 어우, 다행이다. 140만 원이라고 했죠. 이러면서 뭐 천연덕스럽게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돈 드려야죠 이러면서 이제 돈 봉투에서 140만 원 현금 두툼하게 뽑은 거, 그거 돈을 이렇게 건네주자마자 칼로 대학생을 수차례 찌릅니다. 대학생은 땅에 쓰러졌고요. 이 미친놈은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 까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런 뭐 경각심이 이렇게 생기는 게, 제가 이 영화 이건 이런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튼 거예요. 요새 칼 소리 들으면 약간 노이로즈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대학생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존나 치밀하게 남자 휴대전화를 쓰러져 있는 그분의 이제 지문인식으로 풀어가지고 부모님하고 막 친구들한테 막 문자를 보내. 나 며칠 여행 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신혜선 씨는 아까 뭐지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밤인데도 퇴근 못하고 땜빵을 하고 있는데 김 실장이 와서 떡볶이 사다 주면서 그냥 들어가, 내가 내일 그냥 인부들 시켜서 할게 이러면서 약간 서윗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때부터도 바로 느껴져요. 김 실장이 신혜선 좋아해. 근데 왁구를 보면 좋아하면 안 돼. 왁구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아무리 실장하고 평사원이라고 해도 서로 이제 급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일단 키가 신혜선이 더 커, 김 실장보다. 외모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나이 차이 내가 봤을 때 10살 이상 나는 것 같아. 10살 좀 날라나? 안 돼 이거는. 만약에 사귀어봤자 3개월도 안 돼 이거는. 근데 왜 이 양반이 여기 끼대 쳐왔냐. 주영씨한테 들었는데 세탁기 고장났다며. 나 공대 나왔잖아. 공대가 왜요? 세탁기 정도는 그냥 고치지. 오늘 가서 고쳐줄까? 이 오밤중에 너네 집 가서 세탁기 고쳐줄게. 뻔하죠. 그때 이 주영좌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주영 배우는 아마도 독전에서 그 완전히 그 스포츠 머리한 그 키 되게 컸던 그 여자분, 그다음에 영화 보이스에서 해커로 나왔던 분, 요즘에 이제 조연으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벌이고 계시는, 연기도 잘하시고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세탁기 고쳐주신다고요? 잘됐다, 나도 같이 가자. 산통을 다 깨고 진짜 가서 진짜 세탁기를 고쳐요. 근데 고쳐질 리가 있나. 모터가 나갔는데 어떻게 고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시라고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세탁기를 이제 중고로 사기로 합니다. 중고로 세탁기를 사서 지금 바빠 뒤져. 이 바쁜 와중에 금방 집에 가가지고 세탁기를 중고로 산 거를 설치기사 아저씨 5만원 주고 불러서 설치를 딱 했어. 근데 안 돼. 설치기사 아저씨가 보더니 이거 고장난 거네. 켜지지도 않아요 이거. 네? 이거 오늘 중고로 산 건데요.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고장난 거 파는 사람들. 좀 확인해보고 사시지. 화가 확 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경찰에 신고하러 갑니다. 원래 본인한테 세탁기 팔았던 그 사람한테 당근으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 이미 지웠어. 이 아이디가 뭐냐면 아까 죽은 대학생. 아다리가 딱 나오시죠. 아이맥 팔던 대학생 있잖아. 그 대학생을 이 범인이 죽였잖아. 그리고 걔네 집에 있던 세탁기를 이 새끼가 판겨. 그 대학생 아이디로. 세탁기 팔고 아이맥 팔고 걔네 집에 있는 뭐 전자레인지랑 가전 같은 거 싹 팔고 아이디 지우고 날라버리면은 돈 몇백 벌고 흔적은 없고 이 아이디 주인은 죽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신고를 하는데 뭐 빨리 잡을 수 있나요? 3개월? 3개월이면 잡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사 시작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요즘에 중고 거래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고도 워낙 많고, 그래서 그 액수가 굉장히 크지 않으면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중고 거래 사기는 그래서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보통 잡히는 애들은 누구냐? 여러 건 한 새끼.
이제 원앤던 하는 애들 있잖아. NBA처럼 대학교 1년 뛰고 바로 NBA로 오는 애들처럼 한 건 하고 딱 튄 새끼는 진짜 잡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여러 건을 하다가 보통 걸려요. 걔들이 여러 건 하고 거의 파산 상태 거지라 어차피 돈 받기도 힘듦. 그래서 이제 되게 짧게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세탁기를 새 걸로 사러 가요. 근데 183만 원이야. 화가 확 나죠. 중고 그 30만 원 사기당한 게 너무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183만 원 도저히 못 질러가지고 그냥 집에 오고 코인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빨래 봉다리가 터져가지고 땅바닥에 빨래 나뒹굴고 아주 그냥 난리 연병을 치니까 화가 이제 확나를 넘어서 화가 막 뒤지게 나서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게 다 나한테 세탁기 사기친 새끼 때문이야. 화가 너무 나. 신혜선이 원래 화가 좀 많아. 그래서 아이디는 이미 지우고 날랐잖아. 근데 이놈 행적을 봤을 때 어차피 또 새로운 아이디 만들어서 또 사기치고 다닐 게 뻔하잖아. 이런 애들이 한 번만 하겠냐고. 그래서 얘가 자기한테 물건을 판 애랑 비슷한 워딩을 쓰는 사람을 찾아요. 밤새도록. 그리고 찾아. 그냥 복붙으로 그대로 올렸어. 물건만 바뀌어. 세탁기, 컴퓨터, 노트북, 뭐 전자레인지 물건만 바뀌고 똑같이 복붙을 해서 올린 거야 얘가. 그래서 이 신혜선이 그 사람이 올린 중고거래 글마다 전부 다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지 마세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지 마세요 다 달아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좀 채증이 좀 내려간다 이렇게 했어. 근데 신혜선 핸드폰에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 인생 공부한 셈 치고 그냥 넘어가지. 인생 공부? 너나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쓰레기야. 너 그 아이디도 네 거 아니지? 너 그렇게 사기나 치고 살지 마 이 나쁜 새끼야. 막 이러면서 카톡으로 키보드 배틀을 뜹니다. 이 범인은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이 정도에서 끝내라. 분명히 경고했다. 내가 경고했다. 이 미친놈아. 이 사기꾼 새끼야. 이러면서 신혜선이 전투력을 뽐내요. 키보드 파이터야. 그냥 신나 지금. 범인은 계속 그만해라. 여기서 그만하지. 3번 정도 경고했어.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너 이제 후회할 거야. 이러고 끝나.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이제 출근도 좀 늦었어요. 밤새도록 얘 잡느라고. 그런데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마지막 말이 계속 걸려. 분명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 연출이 신혜선이 방금 지각을 했잖아. 그래서 이 김 실장님한테 가서 털린단 말이야. 왜 지각하냐고. 또 세탁기 때문이냐고. 이 김 실장님도 어저께 자기가 세탁기를 고쳐주면서 신혜선하고 잘 돼보려고 했는데 이주영이 끼어들어서 잘못돼가지고 약간 삔또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신혜선이 지각을 하니까 좀 과하게 턴 경향이 있어. 그러면서 김 실장이 신혜선한테 분명히 경고했지 지각 그만하라고 라고 얘기를 한 거에 신혜선이 긁혀요. 카톡을 열어보니까 분명히 경고했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도어락 같은 경우에 범인으로 누군가가 의심이 되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의심이 됐지만 사실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의심이 되게끔 잘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영화를. 근데 여기서는 이 김 실장이 범인인 것처럼 초반에 잠깐 몰거든요. 근데 이건 범인으로 의심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하느니만 못하게 몰아가요. 그러니까 김 실장님이 범인 같은 씬이 하나도 없고 그냥 경고했다 그 한마디를 실제 범인하고 똑같은 워딩을 썼을 뿐인데 신에서는 단지 그거 하나로 김 실장을 막 묘하게 쳐다보고 김 실장도 컴퓨터 막 이렇게 치면서 약간 묘한 표정 짓고 그냥 이거 한 씬이 끝이야. 이럴 건 뭐하러 쳐넣었어. 근데 김 실장님이 여기서 굉장히 코믹한 역할도 좀 하시고 범인으로 오해받는 역할도 좀 하시고 나중에 좀 스토커적인 역할도 좀 하시거든요. 역할이 입체적이야. 원래 영화나 드라마에서 캐릭터가 입체적이라는 거는 배우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 근데 이 김 실장의 입체적인 역할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입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롤에서 페이커 같은 선수, 뭐 축구에서 뭐 비에이라나 뭐 마케렐레 이런 선수들이 뭐 보통 육각형 선수로 불리잖아. 근데 여기서 김 실장 역할은 이 배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시나리오상 김 실장의 역할은 존나 작은 정육면체야. 아연이 잘 얘기했어. 다재불능. 다재다능이 아니라 다재불능. 그래서 이 김 실장 역할 맡은 분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제 사기친 놈을 잡지는 못했지만 내 개인적인 원한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죠. 그리고 김 실장한테 깨지긴 했지만 직장인들한텐 점심시간이라는 힐링 타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주영 선배하고 같이 샐러드 바에 가서 샐러드 먹으면서 힐링하고 있었어. 세탁기 그냥 새로 사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 모르는 번호로. 받아봤어. 무료 나눔 하시죠? 예? 무료 나눔 하신다 그래가지고 전화드려요. 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네. 끊었어.
또 전화가 와. 다른 사람한테. 무료 나눔하시죠? 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무료 나눔하신다고. 당근에 들어가 봤더니 신혜선의 전화번호로 그 범인 새끼가 막 샤넬백 무료 나눔한다고 65인치 LG OLED TV 무료 나눔한다고 존나게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쓴지 3개월밖에 안 된 노트북 무료 나눔하시는 거 맞죠? 막 이러면서 계속 와 전화가. 내가 여러분이 이거 좀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 게 현실적인 공포. 진짜 이 정도로 현실적인 공포가 어딨어.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화를 막 내다가 그 무료 나눔 한다는 글 들어가서 무료 나눔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리고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분에 못 이기고 있어.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눌려. 누구세요? 치킨입니다. 저 치킨 안 시켰는데요. 몇 동 몇 호 맞으시죠? 시키셨는데요. 현금 결제하실래요? 카드 결제하실래요? 저 치킨 안 시켰어요. 근데 아저씨가 한 명 더 올라와. 짜장면입니다. 탕수육에 짜장 둘 맞죠? 이사하셨나? 저 짜장면 안 시켰어요. 또 올라와. 피자 시키셨죠? 음식 랜덤 디펜스. 그러니까 이 범인 새끼가 아주 악랄한 새끼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배달 안 시켰습니다. 장난 전화입니다. 경찰 조사 중입니다. 이렇게 메모를 붙여놓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또 들려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빨리 좀 수사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같은 동일범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아니 동일범이라는 증거가 없다니요. 누가 봐도 똑같은 놈인데 지금 보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황상 그렇긴 한데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개별 건으로 사건 등록이 되고요. 개별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또 3개월 뒤에 조사 시작한다고요?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법이 이런데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경찰로 김성균 아저씨가 나와요. 김성균 아저씨도 연기 잘하시잖아.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작은 역할도 많이 하시더라고. 솔직히 김성균 아저씨 정도면은 이제 좀 큰 역할 위주로 잘 만들 거라는 확신이 있을 정도의 영화 위주로만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성균 배우가 작은 영화, 흥행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영화, 그다음에 뭐 작은 역할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 아직도.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신혜선 씨가 이제 여기 김 실장님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좀 있는데 여기 인테리어를 하시잖아. 내부 공사 같은 걸 한단 말이야. 근데 신혜선 씨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어. 근데 그 변기 배관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던 거야. 신혜선 씨가 볼일을 보고 물을 내렸는데 1층으로 이제 변이 다 떨어진. 그러니까 신혜선 씨가 약간 깜빡깜빡하고 일을 꼼꼼하게 하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또 성격은 좀 급하고 또 욱하는 것도 좀 있고 좀 이런 캐릭터야.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 나 같아도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 두고 싶진 않아. 어쨌든 김성균 아저씨는 이 형사로서 약간 직감이 왔는지 천천히 수사를 해도 돼요. 차례대로. 근데 이거 좀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건을 먼저 수사를 개시를 하고 그 아이디를 추적을 해보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다 하니까 당연히 쉽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집 주소를 땁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가. 초인종을 눌러봐.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대학생은 이미 범인한테 살해당했고 그 범인이 이 대학생의 아이디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라서 그 대학생의 집에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초인종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니까 여기 건물주분을 불러서 저기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에이 안돼. 저 경찰이에요. 좀 열어줘. 안돼. 영장도 없잖아. 함부로 열었다가 나만 곤란해져. 다음에 확실해지면 다시 와 이래가지고 이제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요. 우리 신혜선 씨가 이제 퇴근을 했어. 뭐 별 생각 없이 집에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침에 분명히 출근을 하면서 302호 배달 안 시켰습니다. 장난 전화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라고 붙여놨잖아. 그게 떼져 있어. 누가 땡겨. 그래서 바로 김성균 아저씨 불러가지고 이거 범인이 우리 집을 찾아온 것 같다. 김성균 아저씨가 와가지고 CCTV 확인을 하는데 CCTV가 2개밖에 없어. 건물 들어오는 현관에 하나, 주차장에 하나. 그래서 누가 이 건물에 출입을 했는지 100%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건물이 현관 비번을 눌러야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CCTV 보고 하고 있는데 또 배달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혜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시키는 거야. 형사님 보셨죠? 계속 이런다니까요. 어떡해요. 근데 뒤에 배달차 또 와. 그래가지고 김성균 아저씨가 배달 아니에요. 장난 전화에 돌아가요. 또 와. 배달 안 시켰다고. 음랜드 또 시작돼.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다시 보니까 보이는데 여기 배달 온 새끼 중에 한 명이 범인이에요. 이 야식 얘가 범인이네. 신혜선 데리고 놀고 있어서 배달 온 애 중에 하나가 지금 범인이에요. 헬멧 쓰고 있는 애. 그래서 이제 형사 아저씨 조언대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주영 씨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좀 같이 있어줘요. 맥주 한잔 하면서.
근데 의외로 이주영 배우가 결혼을 하신 상태. 그래서 남편이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가야 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한 밤 12시, 새벽 1시 뭐 이때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신혜선 또 혼자 남았죠. 그런 신혜선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배달 오토바이 중에 한 명이었던 걔. 얘가 범인이에요. 이제 다음 날이 돼가지고 신혜선이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누가 딱 있는 거야. 사다리 올라와가지고 내 문 바로 앞에서. 깜짝 놀라서 와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CCTV 설치하러 왔다고. 이 건물에 CCTV가 너무 적었잖아. 그래서 이제 각 층마다 CCTV를 설치를 하나 봐.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 모양을 보니까 열감지하는 거 있잖아. 그냥 그렇게 생겼어. CCTV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서 요즘에 이렇게 답니다 이러면서 뭐 불편하거나 뭐 이상 있으면 여기 연락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명함도 하나 주고 가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엄마한테 카톡이 옵니다. 엄마가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사러 나왔는데 지금 현금이 마침 없네. 110만 원 잠깐만 빌려줘봐. 내일이나 모레 바로 갚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아유 에어컨 고장났어. 진작에 좀 바꾸라니까. 알았어 이러고 110만 원 이체를 하려는 순간 비밀번호 지금 6자리 중에 4자리 눌렀어. 2자리 더 누르면 이체야. 근데 뭔가 이상한겨. 카톡으로 돌아가가지고 엄마 근데 아빠한테 내라고 하면 되지. 아유 아빠는 출근해가지고 연락을 안 받아. 신혜선이 말합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너 그 사기꾼 새끼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 됐지. 좀 아쉽긴 하더라. 최대한 속는 척 하면서 좀 끌어내가지고 정보를 좀 캐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까버려. 그러니까 이 사기꾼 새끼가 아우 내가 미처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네 이러면서 존나 뻔뻔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오밤중 집에 퇴근을 해서 이제 그 형사 아저씨가 주변 상권에다가 이걸 알려요. 그래서 지금 뭐 302호에 장난 배달이 많이 오니까 302호 배달하지 마세요. 좀 돌려가지고 오늘은 음식 랜덤 디펜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한 12시쯤 돼가지고 분해서 잠이 잘 안 오는데 잠을 막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 그럼 뭐 술 취한 사람이 층수를 헷갈려가지고 뭐 누르면은 잘못 누르니까 막 삐삐삐 뭐 이런 경우는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있잖아요. 저도 한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면 당연히 비번을 틀려야 되잖아. 근데 비번이 맞아. 문이 열려. 여자 혼자 사는데. 근데 내가 다행히 그거 문 못 열리게 이게 거는 거 있잖아. 안전장치. 그거를 걸어놔가지고 문이 팡 하고 걸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저기 초대남 연락받고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초대남 그게 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남자친구분께서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그냥 들어와서 하면 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점점 심해지는 거야. 야 처음에 무료 나눔합니다. 거기까지는 미끼네 이럴 수 있었어요. 음식 랜덤 디펜스 할 때까지는 진짜 이 개 잡히면 죽인다.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초대남을 보내? 이 초대남 새끼는 화가 났어 또. 아니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문 열어 막 이러면서 연병을 하는 거야. 경찰 부르니까 이 새끼는 도망갔어. 문자가 와. 내가 너 경고했지. 그러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왜 초대남이 마음에 안 들어? 크크크크크. 그만하고 싶으면 500만 원 보내. 막 범인한테 또 카톡이 와 있어. 그래서 이제 신혜선이 이제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겁나는 와중에 비밀번호 또 눌려. 문 또 열려. 어떤 같은 새끼 와가지고 초대남 부르셨죠? 이지랄 또 해. 이 신혜선이 안 불렀다. 이때 이제 김성균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형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초대남 새끼를 좀 패요. 좀 과해 이거. 이 초대남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 첫 번째 초대남은 막 화냈단 말이야. 문 안 열어준다고. 두 번째 초대남은 정중했어.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잘해요. 이러면서 부드러웠단 말이야. 근데 김성균 아저씨가 마침 이때 와가지고 첫 번째 때 안 오고 이때 와가지고 초대남을 뒤지게 패서 이제 경찰서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신혜선이 이 정도면 빨리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균 아저씨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심각하다. 해서 즉시 이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말을 하고 초대남 잡아왔잖아요. 걔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뭐 중고 거래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막 네토라스에 관심 있냐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 여자친구랑 하는 동영상 막 이렇게 보내주더니 이게 초대남이랑 하고 있는 거라고. 제 여자친구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대남 아저씨는 서류로 몇 대 좀 더 쳐맞고 신혜선은 이제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뒤척이고 있는데 계속 또 카톡이 와. 장수현 대전이 고향이네. 정일여고 27회 졸업. 명성대 산업디자인과 졸업. 현초건설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킴스 스튜디오 입사. 현재 팀장. 신혜선이 지금 떨리거든.
존내 무서워. 막 손을 발발 떨고 지금 울고 있어. 울면서 이 변태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곧 잡혀. 넌 뒤져. 막 블러핑을 해요. 센 척을 막 해. 너 같은 새끼는 원투 훅이면 1분이면 이겨. 너 반으로 접을 수 있어. 너한테 질 자신이 없네. 울고 있어. 그래서 신혜선이 다음날 카톡에 이런 게 왔다. 내 신상 다 알고 있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김성균 아저씨를 쪼아서 이 용의자로 생각되는 그 대학생의 집에 건물주 아줌마랑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원룸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 아줌마 화났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짐을 뺀 거야? 이사 간 거야? 집 어디 부서진 데 없나 막 찾아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 대학생을 죽였잖아요. 이 대학생의 짐을 당근으로 다 팔아버렸어. 있는 거라고는 방 구석지에 있는 김치냉장고. 뻔하죠. 형사 아저씨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김치냉장고만 있는 게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김치냉장고를 열었는데 대학생의 사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서 와서 집을 이제 전면 수색을 하죠. 근데 머리카락 하나, 지문 하나가 안 나와요. 그리고 김성균 아저씨 개빡 돌았어. 이 살인 사건까지 이어져 버렸잖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도 수사를 열심히 하기로 하고. 신혜선 씨는 지금 영혼이 가출을 했어. 김성균 아저씨가 이 일이 너무 컸잖아. 그래서 날을 새 가지고 이 비슷했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해서 찾아봤다가 한 건을 찾아냅니다. 역시 한 20대 후반 정도의 여성분이셨고, 이분 이제 그 옛날에 런닝맨에서 오렌지 게임 알려주셔가지고 좀 유명해졌던, 이분도 신혜선 씨하고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의 배우죠. 좀 마르고 키 크고 연기 좀 잘하시고. 근데 이분도 똑같아요. 그 당근으로 뭘 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한 게 분해가지고 이 사기꾼이 글 올리는 데마다 이 새끼 사기꾼이, 이 새끼 사기꾼이 이거 막 쓰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 범인이 똑같이 너 그러다 후회한다. 그날 뒤로 음식 배달 러쉬 시작되고, 그리고 어느 날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반지 앞방에 사셨는데 범인이 직접 찾아와서 문짝을 부시면서 집어 뜯어가지고 창문으로 나와서 겨우 살았어요. 이 반지 앞방이라서 살았어요. 이거는 반지하니까 창문 열면 바로 땅이잖아. 그래서 거기로 기어 나와서 산 거였거든. 만약에 이분 고층에서 살았으면 잘못됐어요. 이분. 그래서 김성균도 이제 신혜선 배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집 주변하고 회사 같은 데에다가 이제 경찰 저시기를 붙여놔요. 보호를 붙여놔. 근데 범인은 이 컴퓨터에 굉장히 능숙한, 해킹이나 이런 것도 잘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이렇게 와 있는 것도 눈치를 까고 안 오죠. 그래서 범인이 하루 정도 잠잠해. 인스타 스토리도 안 올리고 잠잠해. 신혜선이 그 와중에 조금은 이제 마음이 놓인 채로 퇴근을 했어. 좀 쉬려고 하는데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 그러니까 문이 닫히기 직전에 팍 열렸어. 너무 깜짝 놀라서 뒤에 돌아봤는데 이거 김 실장이야. 혜선 씨한테 좀 안 좋은 일 생겼다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김 실장이 제일 처음에는 저 신혜선이 작업하는 데다 똥 싸가지고 갈구고 지각해서 갈구는 못된 상사였어. 그 다음에는 신혜선한테 약간의 호감이 있는 공대 오빠였어. 지금은 갑자기 스토커가 됐어. 이 김 실장 역할은 제가 장담하는데 전성기, 최민식, 송강호, 이병헌도 이 캐릭터는 못 살려. 이렇게 입체적이라고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신혜선이 걱정돼서 얘네 집 원룸방이면은 반층이 있잖아, 계단이. 거기에서 이제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혜선 들어오니까 신혜선이 문 열고 들어가는 거를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탁 잡아가지고 연 거야. 그래가지고 신혜선이 지금 너무 무섭잖아.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일단 돌아가세요. 제가 대화 나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빠 나 생리해, 그냥 가 오늘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 아저씨가 문에 이렇게 손을 넣어, 못 닫게. 신혜선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 문을 쾅 닫는데 손이 꼈어, 문에. 그래가지고 손을 좀 많이 다쳐.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문을 닫으니까 밖에서 김 실장이 야, 막 갑자기 욕을 해. 아까까지 안 그러던 사람이. 같이 일하다 보면은 정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네가 뭐 예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옌병을 떨어. 완전 씨파남자. 어쨌든 밖에서 화를 좀 내다가 돌아가요. 신혜선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세수하려고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새끼가 여기서 샤워했어. 막 샤워 타월 땅에 떨어져 있고 막 거품 같은 거 막 있고. 그래서 부엌에 가봤어. 이 새끼 여기서 밥 처먹었어. 짜장면 시켜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도어락 뒤에 나온 영화예요. 도어락하고 비슷한 영화예요. 소재는 이게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요즘 분들이 중고거래하면서 전화번호나 집 주소 같은 거를 쉽게 노출을 하잖아. 그걸 타겟으로 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는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큰 공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화의 분위기 자체가 도어락하고 천지 차이로 굉장히 가벼워요. 영화의 분위기가. 좀 쓸데없는 개그도 많이 들어가고, 김성균 배우가 아까쯤에 그 배달부들 보낼 때도 개그가 한번 나오는데 존나 어색하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김성균 배우 연기 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출이 별로면.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갖다가 도어락보다 더 뒤에 나온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도어락보다도 훨씬 연출을 못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지금 쫄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맥이 켜져요. 맥도 별 수 없어. 해킹에 강하다더니 의미 없어. 워드 프로세서가 저절로 켜지더니 갑자기 타자가 막 쳐집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래서 이제 신혜선이 이제 바로 경찰을 불러요. 근데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은 젓가락이랑 막 샤워 타월 했으니까 샤워 타월 막 이런 거 또 이제 국가소에서 이제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가능한가 싶어. 사실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나? 아니 샤워를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 꼬털 하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막 무서우니까 경찰서 와서 잤는데 악몽 꾸고 막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하루 입원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혜선이 경찰서에서 이제 다시 회사로 택시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범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때? 맵지? 그러니까 이제 신혜선이 이제 무섭잖아. 그래서 그만해 주시면 안 돼요? 진작 그럴 것이지. 내가 경고했잖아. 죄송해요. 이제 1,000만 원이야. 이따가 핸드폰 끄고 밤 10시에 너네 집에 1,000만 원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1,000만 원을 현찰로 찾아가지고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끄고 경찰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강태호하고 김성균 아저씨 둘 다 형사인데 신혜선 씨 괜찮냐고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니까 집 앞으로 와. 집 앞으로 와서 차를 대놓고 신혜선한테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강태호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배달부가 그 헬멧 쓰고 있잖아. 헬멧으로 갑자기 김성균 아저씨 차에 차 문 유리를 헤딩해가지고 깬 다음에 김성균 아저씨 입에다가 딱 마시면 그 잠드는 마취 막 그런 거로 잠들게 한 다음에 김성균 아저씨가 최대한 이렇게 개겨봤는데 들숨을 해가지고 기절했어. 칼을 꺼내더니 그 대학생을 찔렀던 그 칼로 김성균 아저씨를 해치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담배 피러 나오는 아저씨 나오고 막 다른 배달 오토바이도 왔다 갔다 하느라 못 죽여요. 이제 그리고 바로 신혜선한테 이제 올라가죠. 이 아저씨 어차피 자니까 올라가가지고 신혜선 분 풀릴 때까지 몇 대만 때리고 어차피 내 얼굴은 아무도 모르니까 1,000만 원 받고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어차피 사과 받았으니까 끝 내려고 하는데 올라가서 신혜선 집 비밀번호를 딱 치고 있는데 갑자기 김 실장이 어제랑 똑같이 그 위에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너 뭐야 이 새끼야. 배달원에 복장을 하고 있는데 내 미래의 여자친구의 집에 비번을 누르고 있는 거야. 그 비번 나도 알고 있는데 비번이 맞아. 그러니까 김 실장 아저씨가 이 새끼 너구나 이 새끼야 이러고 내려오는데 한 손엔 꽃다발이. 이게 김 실장 아저씨한테 너무 가혹한 게 최초에는 작업실에서 똥 싸고 지각하는 방구대장 뿡뿡이 신혜선을 과하게 혼내키는 직장의 나쁜 선배. 두 번째로는 신혜선을 좋아해서 세탁기를 고쳐주고 싶은 공대 오빠. 세 번째는 위험에 빠진 신혜선을 위해준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스토킹 짓을 하며 신혜선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했던 스토킹범. 네 번째로는 자신이 한 스토킹 행위를 반성하며 장미꽃다발을 들고 와서 신혜선에게 고백을 하려고 했던 로맨티스트. 이 정도로 입체적인 역할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냐 이 말이야. 이거를 누가 소화를 할 거야. 이건 전성기 이병헌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똥 싼 데서 반했을 수도 있잖아. 닥쳐. 아무튼 그래가지고 꽃다발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분이 좀 체격이 좀 왜소하시단 말이야. 아니 상대는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범죄자잖아. 근데 이분이 야 내가 다 들었거든. 너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꽃다발로 헬멧을 때려요. 여기부터가 약간 에바긴 해. 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들어봤어도 꽃다발로 헬멧 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 꽃다발로 칠 거면 뭐 가슴팍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쳐가지고 좀 뭐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아니 오토바이 풀페이스 헬멧을 썼어. 이 반모가 아니에요. 풀페이스 헬멧이에요. 시커매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 거기에다가 꽃다발로 이렇게 막 때리고 있어. 그러더니 이 범인에게 우리의 김 실장님이 얘기합니다. 너도 수연이 좋아하냐? 너 스토커야? 너 때문에 임마. 응? 나도 스토커로 몰렸어. 나같이 순수한 사람도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임마. 응?
너 같은 새끼가 남자 망신 다 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어디서 반말짓거리야? 헬멧 벗어봐. 헬멧을 벗기려고 하는데 범인이 또 칼로. 김 실장님 돌아가셔요. 이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자막에 행동 같은 것도 자막으로 써주잖아요. 대사만 써주는 게 아니고 연신 칼로 푹푹 찌르는 소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까 신혜선 집 위에 복도 위에 CCTV 설치하고 있었죠. 그 새끼가 범인이고요. 그 새끼가 지가 보려고 CCTV 설치한 거고, 그래서 신혜선 집 비번도 알고 있고 신혜선이 언제 퇴근하는지 언제 출근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 이 시간에 신혜선은 밖에서 지금 자기를 좋아하는 김 실장님이 돌아가시고 계신데 집에서 깜빡 잠들었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깨어났는데 천장에 뭐가 보여. 복도에 있는 CCTV랑 너무 똑같은 게 보여. 거실에도 보이고 방에도 보이고 부엌에도 보이고 베란다에도 보이고. 이 범인이 미친 새끼가 CCTV를 얘네 집에다만 한 4-5개를 설치를 해놨어. 복도에다도 설치를 해놓고. 모를 수가 있나. 온천지 다 알죠. 속속들이 다 알죠. 4개 설치해놨네.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 이러고 있는데 내 집 베란다인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범인이 들어왔어. 도망가려고 하는데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바로 땅에 쓰러지고 범인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범인은 임성재 배우라고, 여기서 이제 그놈 역할이고 87년생이신데 최근에 굉장히 돋보이는 중이시죠. 저도 최근에 몇 가지 작품을 봤는데 이분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일단 타겟에서 나와가지고 반가웠고요. 최악의 악에서 이제 넘버3로 나오는데 엄청나게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시고 퇴장도 아주 인상적으로 하셨고, 무빙에서 변절하는 나쁜 새끼로 또 나오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하셨죠. 앞으로 굉장히 잘 나갈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임성재 배우. 주연급이 반드시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임성재 배우가 범인이에요. 이제 그 시간에 강태호 형사도 김성균 형사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이제 통화가 끊겼잖아. 그래서 빨리 달려와 봤어. 근데 김성균 형사가 차에 쓰러져 있긴 한데 몸은 이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바로 올라가죠. 바로 신혜선의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차 시동 켜는 소리가 들리네. 형사의 촉. 신혜선 납치당한다. 그래서 쓱 봤어. 이 차가 형사한테 돌진을 해. 다행히 피했어요. 범인이 신혜선을 차로 납치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호 형사하고 김성균 형사가 각자의 차로 차 2대가 이 범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이제 카 체이싱 씬이 이어지고요. 거의 다 잡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강태호 형사의 차와 범인의 차 이 2대가 트럭에 부딪혀서 강태호 형사의 차는 거의 한 4바퀴쯤 구른 것 같고요. 범인의 차는 돌기만 해서 범인은 살아서 도망을 치고 신혜선은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져서 있고, 강태호 씨는 좀 크게 다칩니다.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신혜선 배우하고 병원에 실려오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강태호 씨는 이제 돌아가셔요. 다행히 신혜선 배우는 크게 다치진 않았고, 사건은 이제 살인 사건도 났고 납치 미수도 났고 하니까 당연히 강력계로 넘어갔겠죠. 근데 강력계 형사들이 다른 연쇄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수사를 못 해줘. 그래서 김성균이 강태호도 죽고 해가지고 야마가 굉장히 빡돈 채로 이 사건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신혜선 배우는 거의 뭐 영혼이 가출한 채로 이제 터벅터벅 있다가 강태호 형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신을 차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뭐냐면 우리가 걔를 찾지 말고 걔가 우리를 찾도록 하자. 얘가 지금 당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를 대상들을 물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기 딱 좋은 사람으로 연출을 해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주영 씨 이름으로 당근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제 막 홀로 서기를 시작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들고 중고 물품 거래를 계속해서 합니다. 나가는 거는 당연히 이주영 배우가 나가는 게 아니고 신혜선이 나가죠. 왜냐하면 범인의 얼굴을 아니까. 그래서 중고 거래를 계속합니다. 잔잔바리로 뭐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거 중고 거래를 계속하고 이제 오늘이 됐어요. 다이슨 그 헤어 드라이기를 사러 나왔어. 근데 원래 항상 이 중고 거래를 할 때 김성균 형사가 따라 나온단 말이야. 당연하겠죠. 신혜선 배우가 그 범인 얼굴 보면 뭐 할 거야. 잡지를 못 하는데. 그래서 김성균이 항상 따라 나오는데 김성균이 하필 이날 차가 막혀서 한 5분 10분 늦게 돼. 그래서 다이슨 드라이기 거래하러 딱 신혜선 배우가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얼굴 잘 못 알아보게 해서 나갔는데 지금 길바닥에서 차에 다이슨 드라이기가 있다고 딱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딱 봤는데 범인이야.
이때 신혜선 배우는 이제 김성균 형사한테 전화는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김성균 형사가 그 소리는 듣고 있어. 근데 신혜선 배우의 이 말투 같은 게 어색한 게 느껴지니까 이놈이다 싶어가지고 차가 막히니까 차를 버리고 존나게 뛰어와요. 신혜선 배우가 이제 최대한 얼굴을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서 뭐 동작은 잘 되나요? 막 이렇게 어색하게 하니까 범인이 알아채요. 지금 사람이 많잖아. 여기서 납치를 할 수는 없어요. 번화가 거리예요. 범인 새끼가 이거 동작하는지 보셔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동작하는지 확인하시고 동작이 되면 내려와서 돈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혜선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죠. 신혜선은 지금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옛날 집이 아니고 옛날 집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사 간 새로운 집에 가서 올라가서 형사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을 좀 끌 심산인 거고, 범인은 형사가 오는지는 몰라. 신혜선이 자기를 알아본 건 알아. 그래서 1층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얘가 동작을 확인해보고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안으로 기습해서 들어가면은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범인 새끼가 신혜선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집이 아니야. 인테리어 작업하는 사무실이야. 신혜선이 바보도 아니고 진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리가 없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사무실로 데리고 왔어. 사무실에서 숨어서 형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빨리 오시라고 하고 버티면서 있었는데 범인한테 들켜서 좀 많이 맞으시고, 그때 마침 김성균 배우가 도착을 해서 범인한테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파운딩 펀치를 존나게 갈기는데 범인이 팔로 김성균 배우의 옆구리를 뚜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투기에서는 풀마운트 타서 파운딩 때리는 게 아주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지만 이게 칼을 든 상대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서 찌를 수가 있죠. 칼이 너무 무서워 사실. 그래서 칼에 맞고 이제 쓰러져 있는 김성균 형사를 범인이 죽이기 위해서 몽키 스패너로 막 머리를 내리쳐서 대대쯤 맞고 김성균 형사는 기절해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로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신혜선 배우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있던 모총 아시죠? 투슈 하면 못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 그 모총으로 범인의 등짝을 한 3방 정도 맞춰서 빵꾸를 내주고, 일어서는 범인 가슴팍에도 한 2-3발 맞춰가지고 몸에 빵꾸를 한 6방 정도를 내줘요. 근데 이 모총이 눈이나 뭐 이런 데 맞지 않는 이상 사람을 죽이긴 좀 어려워. 몸통에 맞추는 이상. 그래서 얘가 데미지를 입긴 했어. 근데 치명상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일어나서 또 신혜선 배우가 또 많이 맞으시고, 김성균 형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와 하면서 3층이었던 사무실에서 범인을 허리를 붙잡고 같이 뛰어내려버려요. 타짜2에서 고강렬이처럼. 다행히 밑에 이 둘이 떨어진 곳에는 차가 있어서 차 지붕에 떨어져서 둘 다 많이 아프지만 살긴 삽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범인은 바로 옆에 있는 김성균 형사를 또 찔러서 죽이려고 하고, 그때 신혜선이 재빠르게 내려와서 팔을 못 휘두르게 팔을 이렇게 잡고 버티고, 그 사이에 김성균 형사가 범인의 입하고 코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기구 폐쇄성 질식사를 하게 만들죠. 그렇게 이제 범인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범인이 맷집이 너무 좋아요. 무적이야. 거의 좀비야. 김성균 형사한테도 많이 맞고 신혜선한테도 치명타를 모총 포함해가지고 몇 대를 맞고 3층에서 떨어지고 막 난리 연병을 치는데도 좀비처럼 막 일어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많이 아쉬운 영화입니다. 잘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거 누가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평론가 평점 6.0, 5.0. 야, 파묘도 6.0씩 나오던데 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평론가들이 본인들이 본인 밥그릇을 이렇게 그냥 다 날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 평론가들의 힘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형 영화 유튜버들이 좋은 영화다 나쁜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입김이 세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 평론가들의 힘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유튜브가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아니 이 별점에 대한 기준을 솔직히 본인들 양심을 속여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평식이 아저씨처럼 뭐 죄다 짜게 주고 진짜 잘 만든 영화만 6점이나 7.0 이상 주던지.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동진 평론가조차도 이 영화 재밌는데 왜 이렇게 별점이 짜요? 이 영화는 재미없는데 왜 이렇게 만점을 줬어요? 이런 게 꽤 있으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영화를 제법 많이 보는 제 입장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내린 별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안 본 영화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곡성 만점 주셨죠. 다크나이트도 아마 만점 주신 것 같고. 근데 무슨 영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1000만 영화인데도 별점을 좀 짜게 준 작품이 있고 500만 이상 든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본 영화라고 하는데 별점이 좀 짠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이동진 평론가의 별점에. 근데 네이버나 다음 평점 들어가서 영화 평론가들 평점 보면 이걸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 영화는 되게 못 만들어서도 5.0, 6.0으로 그냥 통일해서 그냥 주고 외국 영화는 되게 막 꼼꼼하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 소신에 의해서 여자 감독이 만들고 여자들이 주연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8.0을 준다 막 이러고 자빠졌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 평론가들이 평점을 높게 매긴 작품들이 저는 재밌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관객 평점이 높고 평론가 평점이 낮으면 이건 약간 킬링타임용 영화구나 어쨌든 뭐 재밌긴 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관객 평점이 낮고 평론가 평점이 높으면은 좋은 영화인데 좀 지루한 영화인가 보다 어려운 영화인가 보다 라고 하고 보고 관객 평점과 평론가 평점이 같이 높으면은 정말 잘 만든 영화인가 보다. 뭐 타짜 1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 있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뭐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도 히어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평이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영화들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 평론가 평점을 항상 찾아보면서 영화를 보던 사람인데 요새는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보게 돼요. 뭐 어떻게 평가했나 한번 보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신뢰가 많이 없어졌어.